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후 행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 이제 순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저도 이 두 분의 말씀과 연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문가 연설의 진행을 맡은 채널A에서 앵커와 기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기자 생활 하는 동안 북한의 인권에 대한 많은 취재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계신 수많은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진실과 또 인권 유린 참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사와 또 이 구출하는 귀한 움직임에 대한 보도를 많이 했던 그런 저널리스트라 아마 오늘 많은 저널리스트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자격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NK 인사이더 포럼 아주 이 뜻깊은 자리에 2년째 맡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과 또 다르게 한반도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간 북한 인권 문제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들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NK 인사이더 포럼이 더 특별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먼 라이츠 재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조직해 주셔서 더욱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연사 두 분을 앉은 순서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광 전 북한 외교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우리 김광 선생님은 전직 북한 외교관이셨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지부에서 차석 대표로 근무하면서 경제협력과 국영기업 관리 그리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관련 업무 감독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평양 소재 대외경제성 3국 담당국 소속 2급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러시아와 EU, 유럽연합과 중동지역과의 대외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고위급 북한 외교관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김광 선생님의 스피치를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모신 분은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CEO를 맡고 계신 마이클 브린 CEO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우리 마이클 브린 회장님은 1980년대부터 한국에 관한 다양한 글을 써온 컨설턴트이자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자 기자입니다. 저보다 한참 대기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이클 브린 회장님의 많은 글과 칼럼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It's very honorable to meet you, sir. Yeah. 더 가디언, 더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등 유령 매체의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정치 사회적 흐름을 세계에 알리셨고요. 서울 외신기자 클럽 회장을 역임하면서 외신기자들과의 교류에도 앞장섰던 분입니다. 취재를 위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고 94년 당시에는 김일성과 오찬을 함께한 기자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조명한 김정일,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탐구한 더 코리안즈, 그리고 변화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한국 사람들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 연사들의 스피치에 앞서서 두 명의 연사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연사님들에게는 이 공이 12분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분은 이 스피치 시간과 그리고 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참여의 재활성화라는 주제입니다. 김광 전 북한 외교관 김광 선생님께 스피치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연설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조직하신 NK 이노베이션 조직협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사실 김광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중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외교관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사실 탈북하게 된 계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곳에서는 주류이셨을 텐데 왜 탈출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삼촌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고받다가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삼촌 어머니는 저와 같이 산 가족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촌 어머니 성경책 법제를 제가 왜 대신 받아야 합니까? 이거 북한의 전 잘못된 정책인 것입니다. 어린 그 아들을 러시아에서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올 때 아들과 함께 탈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들이 좀 쉽게 동의를 하셨나요? 아들은 너무 어려서 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럼 탈북을 할 때 가장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누구를 설득하는 게 좀 힘들었나요? 제 와이프를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드린 질문입니다. 왜냐나 네. 저희 와이프 가족은 아주 이자처럼 너무 충성분자여서 네. 죽으라면 이 김씨 일가가 죽으라면 목숨도 바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많고 그때는 진짜 저도 결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처럼 제가 와이프를 솔직히 아들만 한국에 들여놓고 넌 가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에만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게 부모로서의 제 책무입니다.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을 그럼 어떤 걸로 설득하신 건가요? 자식을 걸고 한국에만 들여다 놓고 돌아가도 좋다 하고 말해줬어요. 네. 요즘 가끔 싸우실 때 돌아가신다는 말씀 안 하십니까? 욕은 먹지요. 네. 그러면 이 어린 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국에 딱 왔을 때? 첫째로 그저 본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니까 인터넷을 통한 게임놀이를 하기 좋아합니다. 자유롭지요, 그죠? 이 자유가 모든 사람들은 통제보다 아마 자유를 더 원할 것입니다. 아마 돈보다도 자유를 더 원할 것입니다. 먹을 게 많고 다 풍족하다면 돈 벌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자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좋은 것이므로 아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해주는 게 전 그래서 아들도 그걸 좋아합니다. 만약에 지금 탈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마 아들이 여기 안 왔으면 지금 현재 저희 아들도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로우 전쟁에 통역으로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러우 전쟁에서 사실은 사망한 북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실 보시면서 김광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찹찹했습니다. 그게 왜냐나 지금 원래 제가 북한에서 자랄 때 일본 놈 식민지로 있을 때 조선 청년들이 이제처럼 일본군의 징용으로 끌려나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은은 자기 나라 백성들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의 나라 분쟁입니다. 정의의 전쟁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이제처럼 10대 20대 어린 나이에 지금 피 흘리며 싸우다 죽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다. 이건 정상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잘못된 정책을 요게 시민사회나 국제 언론이 비판하고 압박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계셨을 때 저도 이제 많은 외교관분들을 취재했는데 그 타지에 부임했던 현지에서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당국과 연락하는 것은 인터넷이 안 되는 굉장히 올드 패션드 오래된 휴대전화였고 사실은 진짜 외교관들이 썼던 것은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되던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폰을 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광 선생님은 러시아에서 어떠셨나요?
저는 두 개 다 썼습니다. 삼성도 쓰고 애플도 썼습니다. 검열 나올 때는 한국사는 못 쓰게 됐으니까 보여부에 애플을 보여주고, 네. 삼성은 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하고 좀 번역 없이 봐도 뉴스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썼습니다. 둘 다 써보셨는데 어떤 게 더 좋던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더 좋습니다. 삼성이 더 좋.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그럼 러시아에서 이 한국의 뉴스, 특히 북한의 이 독재에 대한 북한 이 인권과 관련된 고발 뉴스 같은 것도 접해 보셨습니까? 예, 그 좀 뉴스는 좀 맥나 정책이나 그 나라 정책도 보고 다른 나라 정책들도 보자고 하니까 인터넷 쓰는 것은 우리는 자유롭고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이런 건 좀 봤습니다. 러시아에 계실 때요. 예. 그 매체들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현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기사도 많이 썼던 매체들인데, 맞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그런 기사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북측의 인사였던 것만큼 이건 구체적인 사실보다 그저 일반적인 걸 그저 말로 풀었었다고 느꼈어요. 진실도 있고 살붙인 것도 있다. 그러다가 북한 당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문득 북한 외교관들은 하실 때 소름이 끼친다라는 얘기를 그 중동에서 근무했던 북한 외교관을 취재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김광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러시아에서?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일부 분들이 저는 아주 충성분자였어요. 그 북한에서 여기 오신 분이 이불 쓰고도 한국 드라마를 봤다. 저는 그런 건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좀 완전히 북한 노동당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그 했는데, 내가 정황작 당하고 보니까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 차라리 내가 정치를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결심하고 일단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낫겠다 한 겁니다. 네. 북한에서 삼촌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급한 죄로 체포됐고, 그로 인해 이제 연좌제가 적용되면서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제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 북한은 잘 알려진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은 잘 알려졌는데, 그 실제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깜짝 놀란 건 삼촌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급한다는 자체가 아마 저도 모르는 지하 교회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이신 교회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이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북한의 지하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인지, 그리고 남모르게 이 지하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취재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우리 김광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어느 정도 규모의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명 정도는 있을 거로 봅니다. 전역이요? 아니면 평양으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평양에? 예. 평양에 300명 정도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예, 아마 제가 이제처럼 보이부에 잡힌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책을 이제처럼 날라갔다는 정도는 벌써 숫자는 이제처럼 300명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로 봅니다. 그 300명이라는 지하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그거는 실제 평양에는 성당이 제가 가본 성당만 2개 있습니다. 장춘 성당하고 동평양 지구에 있는 성당이 있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고 아마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마 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좌제 적용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 당 정책 교양에서는
그 국가의 법을 어긴 부모나 형제의 잘못은 그 자식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교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관 선생님의 탈북이라는 것 자체가 연좌제 피해자로서 아마 탈북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에게는 큰 상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북한 체제의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 외부 세계에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좀 전달되면 좋을까요? 북한인들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마 마음속으로 많이 뭐가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민사회나 기자, 언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주시면 북한 정부도 정책을 변화시킬 겁니다. 작지만 그 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북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계셨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과 내밀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아마 김관 선생님 계실 때는 지금보다 러시아가 북한과 덜 친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의 어떤 진정성, 그 깊이감 오래 갈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은 아마 국제 정치 정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로서는 국내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크라이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국제 무대에서 자기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러시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딱 맞는 시점이 돼서 시작하지 앞으로는 좀 많은 변화가 국제 정치 정사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도 될 것입니다. 그렇단 말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뭐 군사 혈맹의 수준처럼 신뢰도가 깊지 않다 이 말씀이기도 한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이따 잠시 후에 또 김광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이 요즘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이다. 그러면 판문점에 내려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이 개혁 개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인가와 깊이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관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외교관이셨으니까 이 지점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국가 지도자들이 아마 자기 정치적 리에 타산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두각가론을 발표하고 적국으로 규정한 이상 실리 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으로 쇼를 하자면 만날 수도 있고 타이밍은 그 결정을 김정은 본인이 알지 제가 아닌 데서 모르겠습니다. Can I say something about the religion while it's still in my mind? 네. Yeah. I don't know if there's anybody here from Voice of the Martyrs, but I was talking with a pastor recently. This is an organization that helps Christians in communist countries. And one thing, I asked him this question that we always ask, how many Christians do you think there are in North Korea? And he said, this is a very frustrating question for me because in South Korea, we judge somebody to be Christian if they go to a certain church. But there's no way to count that in North Korea. So he said the nature of the way Christianity is working in North Korea is very different. It's often inherited from grandparents to parents to children by behavior or by a habit of prayer. And apparently some of these Christians, they even pray to the eternal president, Kim Il-sung, when they're actually praying to God. So they have these ways of maintaining, so nobody knows what they're doing, but they have these ways of maintaining the faith, and he thinks it's much larger than we estimate. Second thing,
might be interesting for you. In 1990, you asked about the churches in Pyongyang. There was one Protestant church, Pyeongsu-kyoe, and a Catholic church. There may be two Protestant churches, I forget now. In 1992, I was in Pyongyang when Billy Graham, the famous American preacher, visited at the invitation of Kim Il-sung. And so I went along to the church there. It was just pure coincidence I was there. And the church was very close to the hotel where I was, so I went along there. And he was very, very, very interesting. This was a church full of people who looked like Christians. But I had a friend who was a journalist the year before had gone there, and he, outside the church, as the people came out, he asked them just the random questions, and he asked a few people, can you tell me, he said, I'm not a Christian, so can you tell me like 3 books of the Bible? And none of them could answer the question. So he concluded they were not really Christians. They might have been descendants of Christians who had supported Kim Il-sung, but they weren't active Christians. And when Billy Graham was preaching, on the surface it looked like this was a church of normal Christians, but he was preaching Christianity 101 to people who didn't know what it was, and he was very, very effective, very impressive. So I thought I would just say that. Now, on the freedom of travel plus security. I think my point is, I mean, I know that, you know, life is complicated, so I'm trying to make a simple point, is that we need in this country to make unification a secondary objective, a political objective, something we desire, but not the prime objective. Even of each government as it comes in, it shouldn't be their number one thing. Their number one thing of this country should be we want to live in a more complete democracy, in a region that is democratic and free market. And that's what we believe in and promote and should embody. Individual human rights should not be sacrificed for some other political objective. So, one right that we have, let's say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 read a newspaper, a Korean journalist has visited France, and you think, oh my God, what a beautiful country. I hope the lady from the French embassy is listening. I had this plan once, to go and live in the south of France. What a great idea. You know, I heard of a case in North Korea where a young couple were sent to the Gulag for expressing a desire when they were students studying French to live in France. So going to another country is a right. Traveling is a right. The government has no business stopping you. However, the government does have a role to protect its citizens, and therefore it does have a business stopping you sometimes. And we do this in democracies through travel advisories. You know, if a British citizen now travels to Russia, I'm making this up, I'm not sure, but just for the sake of argument, or to Gaza, they're not going to get arrested by the British government. There's an advisory saying, I wouldn't go there if I was you, but they're not going to get arrested. Now, it's slightly different with the Koreans because they're technically at war, so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But people's rights should not be restricted, or people's rights should be as respected as far as possible in this kind of situation. That is my point. 네, 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뒤에 아주 좋은 순서들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 두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마이클 브린 회장님과 김광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